자, 오늘 예배 9일 입시 설명이고요. 제목은 이제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라.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뭐 메가스터디 소속이었고 이투스 구주입에 비타이드 인강, 자사고 선생님도 했었고 대치동에서 근무를 했었고 SBS 방송 출연도 했었고 궁금하시죠? 어디 나왔는지 저희가 친해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력은 있고요. 뭐 사실 제가 제일 이력이 안 좋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이력이 좋아요. 저 옆에 분은 EBS 강사 선생님이고 과학 선생님이고요. 국어 선생님도 다 대치동 선생님이고 수학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을 위한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설명이고요. 그 학생들도 오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저희 학생들 다 했어요. 똑같은 설명했고 아까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학생들은 다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서 학교에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1타고등 전문학은 말 그대로 고등 전문이잖아요. 저희는 95% 학생들이 거의 다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각 학교 1타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쨌든 우리 목표가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그죠? 상위권 대학 진행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체계적인 입시 준비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전략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1탐의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게 있으시죠? 무슨 시하고 무슨 시가 있죠? 정시하고 수시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두 분이 있고 수시가 있다. 정시는 뭐 100% 수능으로 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희 프린트 이걸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봐주시면 돼요. 2021년, 2022년, 2023년 자, 예비고에는 몇 년도일까요? 2024년도예요. 그렇죠. 대답을 잘해주시면 제가 달력을 서비스로 캘린더 아시죠? 달력이라고 있는데 좋아요. 그래서 정시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40%가 늘어났지만 정시에 그러니까 수시에 떨어진 애들이 정시로 가서 2월 되는 퍼센트까지 합하면 45%. 그리고 수시가 그래도 60%니까 수시가 좀 높긴 하죠. 그렇다. 그래서 수능 비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수시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이죠.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내신 성적, 스펙이라는 건 비교과 활동, 오늘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역시 수능 최저 기준. 논술은 점점 축소가 돼서 지금 폐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기는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부터 2024년 무엇이 바뀌나. 오늘 말씀드릴 것들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풍문이 있어요. 막 이렇다. 뭐 자소서가 폐지된다더라. 동아리가 미반영 된다더라. 그죠? 뭐 봉사활동은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들. 뭐 막연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런 소문 속에 뭐가 팩트고 뭐가 팩트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하고 어머님들이 좀 아시면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명확함을 원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했죠. 자, 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따단.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음향교과도 목소리로. 자, 2024학년도 학생 종합전형 변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시면 돼요. 이렇대요. 방과활동 미기재, 진로 희망 분야 미반영, 자율 동아리 미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 추천서 폐지,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이래요. 라고 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거냐, 이게 뭐가 팩트고 뭐가 팩트가 아니냐라는 것들을 전부 다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방과활동이 미기재다. 어떻게 바뀌나. 자, 팩트 봅시다. 자, 1번 교과활동입니다. 저희가 여기니까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이쪽이에요. 선생님 근데 중2잖아요. 2019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현재 2024년 대비 맞고요. 자, 그래서 방과학교 활동 내용이 미기재된대요. 그리고 영재 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된대요. 자,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자, 우리 자녀가 영재다. 손 들어보세요.
영재다. 이름이 영재 말고요. 뭐 조영재 이런 거 말고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자, 영재다. 있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뭐 되게 꼬마했을 때 3세, 4세 때는 아이가 마치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죠? 마치 오스트랄피테쿠스가 호모사피엔스가 되듯이 직립보행은 그때는 막 영재인 줄 알았어요. 와,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먼저 걷는다 막 이러면서. 그때 빼고는 우리 아이가 지금 영재인 것 같다 라는 건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약간 그 정말 극소수의 아이들, 그 영재 프로그램이 있어서 영재가 이제 뭐 막 이렇게 발명하고 해갖고 막 대학에서 이제 막 했고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근데 사실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거죠. 왜요? 어차피 우리 아이도 영재가 아니고 남의 자녀가 영재지만 걔가 못 들어간 데잖아. 그러니까 땡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하고 싶은 말 사실 여기에요. 방과후 학교 활동이 내용이 미기재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기재하고 미반영의 차이가 뭘까요? 미기재하고 미반영의 차이가. 미기재는 말 그대로 기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미반영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지? 극적. 자, 그러면 미기재, 미반영은 뭐냐면 미기재는 말 그대로 그 생기부에 기재를 못 해요. 근데 이거를 대학으로 전송해야 되는데 미반영은 대학을 전송을 못 해요. 그냥 기재는 하는데 미반영은 전송이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둘 다 대학은 못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대학 못 보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용어 정리했습니다. 잘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수업도 이거 더 활기차게 합니다. 네. 자, 볼게요. 제가 다 예시를 갖고 왔어요. 자, 이거를 세부능력비 특기사연에서 세특이라 하고요. 자, 뭐 이 친구는 이호석의 메밀꽃픽 무렵을 통해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뭐 블라블라해서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색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학교 국어반 39시간, 방과후 수학반 26시간 수강함. 근데 이 부분이 지금 ปุ๊ 없어진대요. 그러면 사실 이게 그러면 뭐냐, 어떤 차이가 있냐?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그 부모님, 그 학생들이 그 원래는 이게 누구한테 좀 이제 귀찮아졌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귀찮아졌어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원래는 막 자는 애 막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너 뭐 대충 쓸 게 없으니까 방과학교 뭐 국어만 39시간 수강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라졌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한 명 한 명 학생들 다 면밀히 관찰해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게 사라졌다고 해서 시간만 사라진 거고 이건 남아있으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아 나빠?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미만됐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동아리니 뭐니 전부 안 된다던데 우리 중학교 때도 동아리 뭐 있었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가 팩트고 뭐가 팩트가 아니냐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보시면 이쪽만 보시면 돼요. 자,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 청소년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뭐 소논문 같은 거 사실은 우리 아이들 쓸 수 있을까요? 논문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도 영문학과지만 논문 쓰려면 진짜 엄청 많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지금 잘 된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중심으로 말할게요.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이에요.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 여러분, 문제입니다. 네. 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가 몇 개일까요? 크게. 무슨 동아리가 있어요? 네. 오, 똑똑하시다. 정기동아리하고 자율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동아리가 있고 자율동아리 폐지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정기도하고 자율동아리에 대한 건데, 자, 자율동아리를 우리가 어떻게 폐지하겠대요. 자율동아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 점점점. 그럼 왜 그러냐면 봐요. 자율동아리라는 건 사실은 그 대치동의 약간 그 특권층의 어떤 전유물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정기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차이는 뭐냐면 정기동아리는 뭐죠? 이미 학교에서 정해져 있고 딱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동아리가 있어. 학교에서 보통 동아리가 몇 개 있을까요? 정기동아리가 40개에서 5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으면 동아리 다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플러스 자율동아리라는 건 특권층 애들도 있고 자기가 마음 맞는 아이들끼리 뭐예요? 만들어갖고 뭐 뭔가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약간 특이한 상황에서 맞춰 쓰여지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약간 부풀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거품이라서 되게 부작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너무 이쪽 특권층 전유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 자율동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정기동아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기동아리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뭐야? 봉사활동이 매우 중요해. 그럼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얼마큼 해야 돼? 뭐가 달라지는 거야? 살펴보겠습니다. 또 자, 볼게요. 봉사활동입니다. 특기사항을 미기재하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을 대비 미반영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예시를 보겠죠. 자, 원래는 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하면 우리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할 때 특기사항을 적는 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특기사항을 적으니까 이건 질이에요, 양이에요? 질이죠. 퀄리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야? ปุ๊! 없애겠대요. 그럼 뭐만 남아요?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간 기간이면 내용, 시간만 남아요. 그럼 이건 양이에요, 질이에요? 양이죠. 그러면 봉사활동은 뭐만 보는 거예요? 양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아, 선생님, 근데 저는 뭔가 교육봉사를 해서 약간 교육의 꿈을 꾸고 약간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것만 예를 들면 이렇게 봐봐요. 개인에서 뭐 권선구청, 학교에서 뭐 학교 하는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만 할 수 있어? 개인은 다 ปุ๊! 없어져요. 그러면 학교에서 정해진 것만 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예시처럼 내가 뭔가 교육의 꿈이 있어서 뭔가 교육봉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절대로 이거 할 수 없는 거냐? 아니에요. 보세요. 이 친구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단 뭐라고 써 있어요?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하겠다 그랬어요. 아, 그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생이 이렇게 해요. 봉사학생 활동 계획서 제출해요. 아, 선생님, 저는 교육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출하면 담임교사가 상담을 하고 학교에 승인을 내줘요. 그럼 학생은 뭐예요? 거기에서 확인서 제출하고 평가를 하면 기재가 된다고요. 그래서 학교장이 승인하면 봉사활동을 실적으로 입력할 수가 있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번째, 확실히 어머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더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좀 하다 보면 아까 하품 하는 거 봤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요해. 그래서 네. 근데 역시 어머니들은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그 여담이지만 그 원래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제가 그 학부모 회화를 하려고 했어요. 호사 한번 보시면 뭐 올라온 적이 있으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머니들 만나니까 좋네요. 네, 저는 반가워요. 같이 반가워요. 어쨌든 자, 진로 활동은 대입 미반영한다. 진로도 어필을 못한다. 이 뜻이 뭐예요? 진로 활동을 또 미반영하는데 이건 또 뭐야? 진로도 어필을 못해? 볼게요. 자, 진로 활동. 자, 연간 700자 진로 희망 분야의 대입 미반영이래요. 이건 또 뭐죠? 자, 그래서 또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진로 활동 예시예요. 어떤 친구가 희망 분야가 생명화학공학이고 이거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었어요. 그죠? 써져 있는데 자, 여기서 뭐만 없앤다는 거예요?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 없어질까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왜 제목을 없앨까요? 왜 없애지? 이게 뭔 어차피 여기 화학 뭐 이런 거 다 써있잖아요. 화학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죠? 그럼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을 하면 어디로 가잖아요. 자꾸 그죠? JAIL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었지만 꿈이 어떻게 해요? 계속 바뀌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난 생명화학공학 딱 썼어요.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쓰면 이거 바뀌었는데 좀 자기한테 좀 마이너스 된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학 측에서 이거를 그러면 쓰지 말고 이거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학생들에 대해 제목을 생략함으로써 부담감을 덜 해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목만 없어진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자, 뭐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뭐였죠? 첫 번째 방과 활동. 수강 시간에 사라진다. 그죠? 변화는 별로 없다. 외우세요. 두 번째 동아리. 왜요? 특권층의 전유물이고 정기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 있는데 뭐만 없어진다? 자율 동아리만 없어질 거다. 정기 동아리는 있고 정기 동아리는 들어야 돼요. 하나 정도는. 그래서 여전히 건재하다. 특별히 변한 건 없다. 세 번째입니다. 개인 봉사활동은 아까 얘기했죠? 미기재된다. 학교 안에서만 학교장 승인을 받은 봉사활동만 기재 가능. 그죠? 그래서 봉사활동은 양을 적는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별로 봉사활동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다음 진로도 희망 분야 이렇게 뭐만? 제목만이 이제 기재돼서 미기재돼서 진로활동에선 충분히 관심 분야가 파악이 가능하다 입니다. 아시죠? 다음 네.
그래서 비교과를 보지 않으니까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에 매달려 가면 된다 이런 막 풍문도 많잖아요. 보세요. 자, 이거 이제 독해력이 잠깐 필요해요. 독해력. 자, 정규교육 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한다. 질문. 그러면 여기서 뭐는 반영하는 거예요? 오, 정말. 뭐죠? 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자, 독해력이에요. 다시 정규교육 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힌트. 왜? 네, 그러니까 정규교육 과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독해력이 자, 집 밖에서는 나 아무것도 못해. 근데 집 안에서는 돼. 이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자, 경험치죠. 자, 정규과정 외에는 비교과정 대입에서 반영이 폐지니까 정규교육 내에서는 돼. 반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보시면 알겠지만 뭐 500자, 막 700자 이런 게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글자수가 줄었으니 효과가 없다? 볼게요. 자, 자유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고요. 봉사활동이 뭐 미기재되고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되게 조금밖에 안 쓰네. 그럼 뭘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수학 세특, 그죠? 예시예요, 예시. 자,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문제를 풀 때 유형을 빠르게 파악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개념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표로 정리했던 친구예요. 그럼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주도적 학습이 있구나. 대학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이 친구는 문제에 접근하기 힘들고 틀려도 왜 틀렸는지를 모르게 된다고 생각하여 사소한 개념까지 본인의 개념 노트에 정리를 했다. 이는 어떤 친구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문제 극복력이에요. 세 번째,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같이 생각하고 친구들한테 가르쳐줘. 야, 이거 왜 몰라? 진짜 이러면서, 그치? 막 알려줘. 그럼 얘는 뭐예요? 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뭔가 열심히 참여해서 자신의 약점을 찾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썼잖아요, 지금. 그럼 뭐예요? 약점 보완 능력. 자, 이제부터 10초 드릴게요. 몇 자일까요? 시작! 10, 5, 3, 2, 1. 500자가 잘 안 돼요. 자, 근데 500자 미만인데 4가지 활동이 기재가 됐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수학 세특이에요.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서도 지금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수학만 있나요? 영어도 있고요. 국어도 있고요. 사탐도 있고 같은 데 있죠. 자, 그리고 자율활동 연간 500자. 여기도 그죠? 있고요. 여기도 뭐 봉사활동 뭐 다 있고요. 그죠? 뭐 이렇게 700 여기도 700자니까 이거 또 4가지 정도 들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수십 가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 수 줄었다고 뭐다? 효과가 없다? 충분히 효과가 있다. 예요. 충분히 쓸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독서활동. 자, 우리 예비고일 어머니들 상담하다 보면 뭐 독서활동을 안 해도 된다며? 독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막 질문을 많이 하셔서 그것도 답변을 드릴게요. 자, 어때요? 독서활동을 안 해도 된다. 일까요? 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기록이 안 되는가? 뭐 한번 제가 말씀 드리기 전에 어떻게 되나? 자, 생급이 죽는 건 편법이 아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는 현재 그 홈에 실고 제가 작년 2학기 때 빅데이터에 대한 우리 책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영어 책인데 교과서인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교재에서 나눠지는 지문과 연계하여 자신이 읽고 있는 빅데이터가 만드는 제4차 산업용에 대해서 빅데이터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이나 뭔가 독서실 가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는 빅데이터가 뭐지 하고 만약에 수행평가 때 이게 작성에 발표를 했대요. 그럼 이 친구는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 이 책을 이용해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 선생님은 뭐야? 인상 깊어서 이 친구는 열심히 발표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고 독서를 많이 했네 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 이 친구가 독서를 안 했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해서 정규 교과 내에서 발표를 했네 라고 이해를 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 리스트만 발표를 했죠. 나 뭐 100권 읽었어. 200권 읽었어. 대학생은 안 본다고 이제. 그게 뭐야? 자기한테 정말 유의미한지, 정말 읽었는지, 그냥 네이버에 짜증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스트는 꼭 어떻게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어요? 세특에도 있고요. 행특에도 있고요. 진로 활동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시면 자, 일부 대학과는 다르게 독서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뭐 블라블라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과목별 수업 시간의 탐구 주제 및 토론 안건에서 독서 역량이 나타날 경우는 평가될 수 있대잖아요. 평가할 수 있대잖아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수행 평가 얘기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평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어때요? 자, 예비 서울대학생이라면 독서는 기본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맨 밑에 보시면 책이 나에게 이게죠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사실 지금까지 말했던 건 사실 하나예요. 아니요? 하나예요. 뭐냐면 너 유니크하냐? 독특하냐는 뜻이야. 자, 너 스페셜하니? 제너럴하지 않잖아. 너만의 정체성이 있니? 너만의 유니크함이 있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기부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애들이 뽑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그지? 그런 자신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책을 통해서. 그래서 독서 활동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생부 적응 편법이 아니다? 네, 독서해야 한다. 편법 아닙니다. 다 기록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책 지음 리스트만 밀반영이 됩니다. 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뚝뚝뚝뚝뚝 했고, 자, 여기 마지막 독서활동 소수 사회권 학생 지원이 물론 미기재되는데 수요평가에서는 역량이 나타날 경우는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지원 스펙이 좋으면 내신이 좀 낮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때요? 내신이 낮아도 상관없나요? 네. 볼게요. 자, 궁금하시죠? 지금 내 학생부 종합 내신 합체 평균 등급이에요. 제가 작년에 보냈던 애가 얘예요. 한양대. 종합으로 갔어요. 종합으로 갔는데 이 친구도 거의 1점에서 1점 후반대까지는 계속 맞췄어요. 이번에 한양대 종합으로 붙었는데 우선 평균 등급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평균 등급이에요. 뭐 자사고 일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반에 몇 명이죠? 30명 정도. 2등급 되려면 몇 등을 들어야 될까요? 반에서 10등? 그러면 다들 갈 수 있어. 반에서 몇 등? 1등? 2등? 못 갔어. 3등 정도만 하면 2등급은 떠요. 근데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2등부터 그렇게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네, 어쨌든 참고로 알고. 자,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내신이 무조건 좀 높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뭐 시민권, 영주권? 저도 미국 영어 선생님인데 미국을 안 가봤어요. 자, 뭔가를 따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뭐 미국에서 시민권, 영주권 따려면 뭐 30억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 30억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한 10년 정도 살면 5억에 해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너가 지금 교과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교과 등급 애매해. 그럼 뭐 맞추면 돼요? 수능을 봐서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추면 돼요. 그럼 교과가 조금 안 돼도 수능 최저가 맞춰져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우리 항상 교과가 애매하잖아요, 성적이. 그래서 수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아까 말씀했지만 40%가 넘는다고 했죠, 수능이. 이해되시죠? 다음. 그래서 네, 뭐 이런 건다. 근데 사실 문제 내겠습니다. 수능 최저에서 가장 유리한 과목은 영어 선생님. 네, 영어예요. 왜요? 영어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서 영어를 안 보는 애들은 또라이예요, 또라이. 영어를 무시하면 수능에서도 나름 수능 최저 맞추는데 괜찮다. 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2개 영어 합이 5, 2과목 등급이 5등급 이내. 그러면 한 과목은 2등급, 단 한 과목 정도 3등급 정도 맞추면 맞출 수 있어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번에 사실 저희 학원은 고3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고3이 좀 많은데 몇 년 전 그랬어요. 근데 고3들이 수능을 자꾸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저희도 이제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수능을 안 보면 굉장히 많이 쪼는 것 같아. 워낙 여기 학교들 다 내신 중요한데 이제 지금 예비고일은 수능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무시할 수 없다, 수능을. 어쨌든 논술은 오늘 굳이 얘기는 안 할 거고. 자, 이제 뭐 빠르게 볼게요. 뭐 각자 학교 발표 나셨잖아요. 그래서 쫙 보면 왜 우리 학교만 망했나. 뭐 짧게 볼게요, 이거는. 자, 본문 외우고 수능 동력 파악 안 하고 본문 이해. 전 영어 선생님이니까 영어 잠깐 얘기할게요. 본문 이해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망했다. 이게 다 언제 했다는 거예요? 본문 외우고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요. 진짜
속된 말로 완전 털려요. 진짜 털려요. 지금 뭐 윗 있으신 분은 다 아시죠? 완전 털려요. 지금 20점, 30점이 떨어져요. 어쨌든 다음. 그래서 고등 전문학원에서는 팩트로 말한다. 자, 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제가 다 가르쳐요. 다른 학교 가르치죠.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수능용하고 내신용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학생들을 다 알려줬으니까 다 찍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7보 영생고 내신 취적 영향. 저 잠깐 보시면 자 이게 박스 문제가 400 문제를 하는데 자 7보고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은 원래 학교에 없었어요. 본문에. 이거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야,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서 7보고는 약간 과학 중점학교이긴 하지만 제가 농담으로 영어 중점학교다. 이 학교는.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7보고. 영어 잘하죠. 영생고 같은 경우는 어법을 좀 잘하셔야 돼요. 좀 어법을 막 나와요. 그래서 어법 약한 애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법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본문에 없는 문장만 넣어요. 이렇게. 뭐 수성고는 다 아시죠? 뭐 7보고, 수성고. 뭐 수성고 같은 경우는 동요가 엄청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수성고 손 들어보세요. 수성고. 네. 수성고는 어렵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인사했던 애가 수성고인데. 네. 이거 하나 보시면 잘 안 보이니까. 자, 뭐 7보고에서 나오긴 하죠. 어쨌든 제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뭔가 지금 이게 뭐 같은 말 같지 않아요? expand 이거 지금 뭐야 발음 혼동인 거죠. 실제 문제에서는 expand 학교 그 본문에서는. 근데 애들이 이거 제출 안 보니까 뭘 바꿔요? 정답은 이거예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확장하다고. 이건 뭔가 소비하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하니까 애들이 이걸 고르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찐따가 됐어요.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한 거예요? 본문만 다 해도 expanding 하고 막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 제대로 안 보고 하고 골랐는데 틀렸죠. 바로 틀려요. 그러니까 특별히 동의어의 그 어휘 갖고 장난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7보고, 호메실고도 그렇고 약간 영생 뭐 약간 이런 약간 그런 학교들 조심하셔야 되고. 네. 뭐 호메실고도 아까 장난친 거죠. 이제 익스스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본문에. 근데 익스시드 했는데 틀렸죠. 답은 3편이에요. 네, 이렇게 얘는 전교권이라서 맞췄죠. 네, 브라운 선생님 잘 따라와서. 어쨌든 뭐 그렇고. 네, 영목요고 손 들어보시겠어요? 영목요고 한 면이 다 어법이에요. 영목요고는 그리고 참 아시겠지만 교재 상하지 않아요. 다 부교재예요. 뭐 수능 상승이라든지 어법 어휘 교재도 나가고 다 해요. 그래서 영목은 근데 영목요고는 1순위 가장 어떤 과목이 가장 쉬울까요? 영어 가장 쉬워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국어. 세 번째 수학 가장 어려워요. 저희 학원에서 전교권이 있어요. 영목요고. 네, 영어를 하나 틀렸더니 바로 2등급, 3등급이 떠요.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영어가 문제가 영어는 쉽지만 점수 따기가 그러니까 등급 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학교죠. 쉬우니까. 네. 고세고 손들어 고세고는 이거 서술형 문제를 갖고 왔는데 다 미출이죠. 근데 고세고 그렇게 없다기보다는 서술형이 이제 아셨나요? 서술형이 없다가 있다가 막 이래요.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어느는 없다가 어느 또 생겼다 이래요. 이상한 학교야.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보시고 이걸 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고 막 영작해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다. 애들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동원고 있어요? 동원고도 교재를 잘 안 쓰잖아요. 약간 부교재 위주로 해서 힘든 학교예요. 그리고 동원고 여기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렇고 그러니까 동원고랑 동호회랑 비슷하긴 한데 네, 그 다음에 수성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겁나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수성고. 네, 어렵고 동호회고 아무도 없어요? 버릴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타곤에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내신을 다 해주고, 부족한 부분들은 내신 인강을 좀 찍어줘요. 그래서, 뭐, 밖에서 화면에 막 혼자 막 이러고 있잖아요. 못 보셨나요? 네. 그래서 내신 인강도 필요하면 다 찍어주고, 그 다음에 수능 영단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동의하고 있고, 지점 보강 때는 거의 뭐, 족지모에서 100제, 150제, 200제씩 풀어요. 그래서, 질과 양으로 승부하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 접니다. 네, 잘난 척 할게요. 네, 적중됐다는 거. 네. 그리고 여기도 빠르게 넘길게요. 적중됐다는 거. 네. 이게 7북에서 엄청 어렵게 나온 거예요. 영영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100점이 안 나와요. 7북은 거의. 저희도 7북 그 교과서는 다 발췌했거든요. 근데 100점이 거의 없어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100점이 잘 안 나와요. 뭐 이런 거 영영풀이 내니까 주관식으로. 네. 적중. 네, 적중. 같이 해볼까요? 적중. 아, 너무 되니까. 자,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자, 우리는 수시전형 안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 부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파악하고 방향성을 잡자. 두 번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내신 대비해서 수능 공부도 필수다. 세 번째, 각 학교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1학기 대비를 제대로 합시다. 네, 뭐 보냈고요. 작년에도 보냈고 계속 보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하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1타 고등 전문학원에서 광고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수학과